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님이 SAC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60일 디스커버리 연장 때문에 제 말이 많은데요. 이제 먼저 대표적인 반응 한번 살펴보시고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그 XRP 페이션스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은 SAC가 좀 강한 어조예요. SAC는 8년 동안의 증거 자료를 모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 중간에 60일 디스커버리 연장을 신청을 했고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 난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런 반응들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는 거는 제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제가 이제 국내외를 이제 막론하고 이제 쭉 봤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XRP가 극단적으로 망했다. 어차피 SEC하고 판사님이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에 반면에 개인들은 이제 개인들 물량 뺏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더 좋게 본다. 물량을 늘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요. 이제 본질적으로 법정 소송에서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법정 소송이 스케줄이 더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2개월이 연장이 된 거고요. 아직은 법정 소송에서 합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물량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팔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크리티컬하게 셀링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방송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제 긴급 공지로라도 제가 꼭 커뮤니티 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요. 그래도 그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유투데이에서 발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속보 브레이킹 뉴스가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브레이킹인지는 모르겠죠. 속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예전에 SAC가 리플사 로비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6월 15일에 판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나 relevant. 그 리플사 로비 활동이랑 이번 소송건이랑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로비 활동은 소송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SEC의 요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SEC가 주장한 게 전 선물 거래위원회, 그 CFTC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안 카를로 씨한테 소송에 관련해서 이제 리플사가 지안 칼로 씨한테 부탁을 하면서 로빙을 하면서 좀 우리 쪽에 좀 힘을 실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지불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기각을 한 건데요. 판사님이 야 SEC 너희들이나 잘해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SEC는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있어요. 다 걸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로빙 관련해서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로빙 관련 그 문서 달라는 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브레이킹 뉴스라 그러는데 이제 브레이킹 뉴스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리플사한테는 더 유리하게 됐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60일 연장 때문에 국내외로 소음이 엄청납니다. 진짜 커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다른 코인도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 측면에서 지지부진했던 XRP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어제 판사님이 리플사 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막말로 이제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SEC랑 판사랑 같은 편이라면은 로비 활동 문서도 SEC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번에 제레미 호관 변호사님이 미국의 민사라든지 형사 소송에서 전부 합쳐서 90% 이상이 합의로 간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저널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해봤는데 97% 이상의 민사 소송건들이 합의가 된다. 여기는 이제 9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와 SEC는 이제 오해가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에요. 민사 소송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조금 심한 범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합의가 된다 그러고요. 현재까지 상황 보면은 저는 여전히 이제 합의로 간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60일 연장 이제 SEC
손을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리플사가 지금 하나도 양보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C는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그의 반면에 돈이 넘쳐나는 파워 있는 민간기업,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을 연장을 해주면서 리플사가 좀 템포를 늦게 하면서 합의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여기 나타난 수치가요, 이게 지금 미국 법원의 시스템이라 그래요. 최대한 합의를 하게 해준 이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게 판결이 가면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 판사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법정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시스템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많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판사님이 공정한 공지, 페어 노티스 디펜스, 그 리플사 손을 들어주면은 이제 소송이 무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판사님이 결정을 하면 되지만 나중에 판사님이 책임감 부분에서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합의로 가는 게 거의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합의가 된다면 일단은 펌핑적인 측면에서도 가격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 가격 잠깐 보고 가실 건데요. 이때였죠. 12월 20일, 이때가 어떻게 보면 리플사한테 안 좋은 역사적인 날인데, 이때 제 기억으로 12월 22일에 이제 SEC가 이제 그 소송을 한 날인데, 이때부터 이제 다른 코인들 다 날아가는데 리플 장기 홀더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걸 쭉 한번 잠깐만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은 이때 많이 힘들었죠. 다른 코인 다 날아가는데. 네, 그러다가 막 하루에 33% 올라가고 9%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여기서 479번 54% 올라가고 13%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4월 14일날 이제 2,300원 그때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소송 가운데에서도 가격이 2,000원 이상 찍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 모멘텀들이, 그때 보시면 소송 심리에서 호재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그때는 다 대상승장이었던 것도 맞고요. 근데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 거래소 일단은 코인베이스랑 크라켄 상장,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나와서 이제 관련 뉴스가 나와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이 많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 XRP 투자에 있어서 물려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리플 아닌 것 같다. 0% 하는데 빼고 싶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손절하기가 싫어가지고 빼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까지 가면은 펌핑 올 때 빼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전적으로 이제 이런 과거 이제 그 경험,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펌핑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플 오래 홀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2년 동안에 가격 엄청 많이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호재랑 뉴스에 꼭 반응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 펌핑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원까지 갔을 때 소송 중에 대부분 다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소송이 끝나야지만 뭐 2,000원 오른다 그랬는데 소송 중에 한번 찍었잖아, 2,000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XRP의 가격은 소송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펌핑이 항상 있는 코인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맥락으로 어느 순간 소송 중에서라도 아니면 호재라든지 뉴스가 나와서 각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존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탈출하고 싶은데 지금 빼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XRP 펌핑 패턴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바닐라 크림 콜드 브루입니다. 제가 당을 안 먹으려고 시럽 반만 추가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맛이 없는데 별로 이제 비싼 커피라서 끝까지 마실 겁니다. 다들 어디 놀러 가시나요? 여름에 휴가? 저는 일 때문에 바빠가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대신에 다들 좋은데 많이 놀러 가시길 바라봅니다. 자, investing.com에서 제가 발제를 했고요. SEC가 조금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ill not tackle cryptocurrency regulation this year. 그러니까 SEC가 이게 별로 된 기사가 아니야. 6월 15일 날 나온 기사이고요. 올해는 암호화폐에 태클을 걸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올해 2021년에 암호화폐 규제하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unexpected, 이게 조금 의외의 발표이다. 그러니까 불과 저번 달에 공식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말했잖아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위해서 더 많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복선으로 이제 좀 규제가 많이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안 한답니다. 여기 보셨나요? 지금 this year 태클을 안 한다는 말인데 여기 예전에 한 말을 그대로 또 가지고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무엇인가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SEC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들은 현재로서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말인데 현재까지는 증권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는 지금 암호화폐 칼 들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미국 내 규제 이제 정확하게 정립을 한 상태에서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겠죠. 올해는 안 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규제 결국 하겠다는 소리인데 현재로 이제 SEC하고 핀센이 암호화폐 태클을 걸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근데 핀센 같은 경우는 금융 범죄라든지 돈 세탁이라든지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그러니까 등록 절차 관리하는 데 비해서 SEC는 직접적으로 이제 집행이랑 규제에 더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현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많은 코인들을 정리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리플 소송에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현재 랜드마크 소송이잖아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사와 SEC의 세 개의 소송 여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가장 먼저 명확성과 규제에 통과하는 코인이 리플사 XRP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플사 소송은 한편으로는 시험대에서 이제 안정성 패스를 하면은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변하지 않을까. 왜? SEC에서 인정을 한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 변동성 때문에 어떻게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SEC 태클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증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른 코인들 대부분 지금 증권 태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SEC에서 법원에서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암호화폐들,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이제 내년에 있을 시험 때 그냥 원래 같은 출발선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규제의 명확성으로 리플사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앨리스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의 유일한 장점은 게리가 99%의 암호화폐를 제거할 거란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SEC의 이번 의장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암호화폐를 사고 싶을 것이니 이상한 코인 사지 말고 XRP 같은 코인을 구매하라.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만한 코인들을 구매하라는 말이겠죠. 앤더슨 엘림, 이분이 어제 XRP 관련해서 좋은 뉴스 많이 공유해 주시는데요.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있어서 특히 지금 XRP는 길게 가져가는 게임이다. 어쩌면은 생각보다 이번 소송이 오래 갈 수 있다 생각한다. SEC는 파이널 보스. 이제 게임으로 비교하면 이제 최종 보스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긴다면은 sky is the limit. 한계가 없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멘탈 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이제 특히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도 있죠. Patience is the key. 인내심이 열쇠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제 샐러리를 월급을 비트코인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하고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제 미팅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IMF가 태클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엘살바도르가 IMF 그 미팅에서 이제 어떻게 결과에 나오는 거 따라서 다른 나라, 남미 나라들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엘살바도르 많이 따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도 다시 그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다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됐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더리움 선물 옵션 거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만들고 비트코인 파생 상품 발표를 했잖아요. 그 뒤에 연장선으로 이더리움까지 서비스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돈이 관련된 곳에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 안 낀 곳은 없다. 전 세계 뭐 가장 큰 금융 회사 중에 하나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2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모았겠죠.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더 매집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쯤에 살아남을 암호화폐들은요. 내년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리 겐슬러의 그 발언에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살아남은 암호화폐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 선물 옵션 거래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트레이딩 데스크에 계속 추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움직임을 볼 때는요, 비트코인하고 현재까지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가격 측면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